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모든 것이 자신들 것이라고 전 세계를 향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소국 한국은 대국 중국에 무조건 복종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국의 올바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 있는 활동이 이미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산 수입 의류와 물품들이 코로나 감염원이라는 황당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7일 저장성 샤오싱시 당국은 공식 위챗을 통해 최근 항저우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외국 수입 의류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시민들은 비필수적 수입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샤오싱시 당국은 수입자재 물품의 예로 코로나19 상황이 특히 심각한 한국에서 수입하는 의류나 물품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수입 물품을 구매한 적 있거나 특히 한국에서 수입한 의류를 구입한 사람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한 차례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저장성 샤오싱시, 둥량시와 장수성, 리수현, 렌두구 등이 이 같은 권고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가 해외 우편물이나 화물을 통해 유입됐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고 이제는 한국산 수입품이 주요 감염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국의 전통 문화는 전부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중국입니다. 이런 중국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 한국 아이돌 출신 중국 멤버들입니다. 올 초 걸그룹 에버글로우의 중국인 멤버 왕일원은 다른 멤버들이 팬들에게 큰 절을 하는 상황에서 손뼉을 치며 혼자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중국 네티즌들은 왕일원, 중국인은 큰 절을 안 한다 라는 해시태그를 붙여 게시물을 올리며 찬사를 쏟아냈고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 절을 한다는 등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멤버들 모두 아무렇지 않게 절을 했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이 강화되면서 중국 멤버들의 행동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는 헨리가 있습니다. 가수 헨리의 유튜브 채널에서 중국과 중국인을 비하하는 댓글이 실시간으로 삭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어색한 번역투의 문장이 가득했고 헨리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글과 함께 한국을 소국으로 지칭하는 등 한국인을 비하하는 글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들은 남겨두고 중국에 대한 부정적 댓글만 삭제돼서 논란이 일었던 것입니다. 이런 헨리는 현재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런 모습을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헨리는 SNS와 유튜브를 통해 중국의 국경절을 축하하거나 사랑의 중국이란 바이올린 연주 영상을 게재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남중국해 영토 분쟁이 일어났을 당시 헨리의 공식 웨이보 계정에는 하나의 중국을 응원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가 출연한 중국 예능 프로그램 저치시가무 4에서는 한국 전통 판소리인 아리랑가, 흥보가가 마치 중국의 전통 노래인 것처럼 등장했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 헨리를 지난 1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학교 폭력 예방 홍보대사로 임명해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멤버들의 행동은 논란을 낳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한국 네티즌들이 중국을 주 활동 무대로 생각하는 연예인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역사 왜곡에 있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당당히 한복이 등장했고 공산당 100주년 축하 영상에서는 정말 자세하게 한국 문화를 중국의 것인 양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국인들은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고대부터 중국의 일부였다. 한국인들은 멍청해. 심각한 질병이 있는 나라 같아. 한중 관계를 단절할 계획이야. 한심해. 망상 같은 노예. 이 악플들은 실제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있는 기업에게 쏟아진 비난으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네티즌들의 악플과 공격을 받고 있는 곳은 국내를 비롯해 세계 외신에서도 가장 한국적인 기업으로 인정한 라카이 코리아입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을 향해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해오고 있습니다. 그 경고에는 다양한 기획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유명한 것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만우절에 진행한 기획입니다. 약 1년 전 라카이 코리아는 만우절을 굉장히 재기발랄하게 이용해 한국과 중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전통 음식을 중국 것이라고 우기는 것에 대해 단 하루 거짓말이 허용되는 만우절, 똑같이 미러링해 보여준 것입니다. 중국 전통 음식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즐겨 먹었다는 유쾌한 풍자입니다. 이 그림이 공개되자 한국의 네티즌들은 최고의 아이디어라며 극찬했고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최근 라카이 코리아는 더 대담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동안 한국 고유 문화를 이용해 광고한 영상들을 한데 모아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것이라는 문구를 넣어 뉴욕 타임스퀘어에 광고하는 일도 벌였습니다. 중국의 영상을 반대로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광고로 활용한 것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들이 중국의 편파 판정과 반칙으로 인해 힘든 상황들을 보며 전 세계 선수들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피해를 봤던 경기 순간들을 모아 중국 웨이보에 업로드했고 개는 똥을 먹는 버릇을 고칠 수 없다라는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속담으로 중국의 행동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라카이 코리아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자사 제품을 중국에 무기한 판매 중단 선언을 함과 동시에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비난하는 중국과 일본 네티즌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라카이 코리아 제품은 세계인들에게 신선한 디자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사를 감출 수 없다라는 뜻으로 물을 넣으면 검정색이 변해 그림이 나타나는 머그컵부터 독립운동가분들의 영혼이 자유로워지기를 소원하며 천천히 피어오르는 무궁화꽃을 표현한 머그컵, 잊지 말고 일상의 역사를 새기자라는 뜻으로 각인이 새겨진 팔찌 등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을 수 있는 독도 이니셜 팔찌, 윤봉길 의사가 마지막으로 김구 선생에게 전했던 시계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윤봉길 회중시계 팔찌,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이 들어간 안중근 독도 후원 팔찌,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태극 문양이 들어간 독도 스니커즈 등 이 외에도 수많은 한국적인 디자인이 들어간 의미 있는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근현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 캘린더는 역사를 알리고자 하는 라카이 코리아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적자를 감수하며 매번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우리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역시 라카이 코리아 제품을 착용해 주심으로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유명인들도 라카이 코리아 제품을 착용함으로써 긍정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으로 인해 라카이 코리아는 중국과 일본의 공격을 받고 있고 역사 왜곡과 한국을 공격하는 중국, 일본 네티즌들을 상대로 국제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라카이 코리아의 활동은 여러분의 응원이 없었다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참여가 있기에 라카이 코리아의 활동이 더 빛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라카이 코리아의 행보에 더 큰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